노다지 썰전. 네,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 기업이죠. 바로 동방메디컬입니다. 한방침 시장의 거의 절대 강자인데 이제는 K뷰티 쪽 미용 필러로도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회사가 목표를 굉장히 야심차게 내놨습니다. 2028년까지 매출 2,500억 원에 영업이익률 30%. 이게 가능한 수치일까요? 바로 그게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입니다. 국내 한방시장의 챔피언이 K뷰티라는 새로운 갑옷을 입고 글로벌 무대에 도전하는 이 서사가 과연 성공 신화로 기록될 것인가? 저는요, 동방메디컬이 가진 글로벌 인허가 성과나 또 차세대 기술력을 보면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청사진이라고 봅니다. 저는 글쎄요. 그 청사진이 다소 장밋빛으로 그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시장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고 또 기존 사업의 수익성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고려할 때 목표 달성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좀 많다는 그런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 넘어야 할 산들을 이미 넘을 준비가 된 이른바 준비된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것이 제 생각의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숫자가 뒷받침하죠. 최근 4년간 미용 부문에서만 연평균 34%, 회사 전체적으로는 25%라는 정말 놀라운 고성장을 계속 이어왔거든요.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체질 자체가 성장형이라는 증거입니다. 성장률 자체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질과 또 지속 가능성을 함께 봐야겠죠. 바로 그 지속 가능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 51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핵심 제품인 히알루론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HA 필러라고 부르는 건 41개국, 그리고 녹는 실로 알려진 흡수성 봉합사는 48개국에서 정식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 각국의 까다로운 의료기기 규제의 벽을 넘었다는 거거든요. 제도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뜻이니까요. 인허가 국가 수가 많다는 건 분명 성과입니다. 다만 그게 곧바로 의미 있는 매출로 연결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가장 기대를 모았던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삐걱거린다기보다는 꼼꼼하게 다진다는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작년에 서류를 제출했고 규제 당국의 보정 요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한 상태고요. 이건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 흔히 있는 절차일 뿐 절차상 순항 중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잠깐만요. 순항 중이라는 해석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닙니까? 당초 시장에서는 올해 2025년 내 승인을 예상했지만 이미 그 시점은 지났습니다. 곧 뜰 것이라는 기대와 서류에 도장이 찍힌 완료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만약에 브라질 당국에서 추가적인 서류 보완 요청이 또 나온다면 내년에 기대하는 100억, 많게는 150억 원의 신규 매출 계획은 그냥 내후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100% 장담할 순 없겠죠. 하지만 회사가 규제 당국의 요구에 맞춰서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근 각국이 자국 내의 의료기기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는 동방메디컬처럼 정식 인허가를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소위 그레이 마켓, 그러니까 비공식 경로로 유통되던 제품들이 정리되면서 검증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브라질 승인만 나면 그 시장의 과실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리스크라는 겁니다.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현지 기업과 지분을 나누는 합작법인, 즉 JV를 통해 진출한다고 하셨죠. 방향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설립된 단계잖아요. 중국 시장의 그 복잡한 유통망과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이 JV가 실제 의미 있는 매출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중국에서는 JV를 통해서 현지 규제와 유통망이라는 가장 큰 진입장벽을 우회하는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고요.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생산기지를 통해 가격에 민감한 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각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미국 법인 사례만 봐도 이 회사의 문제 해결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년부터 매출이 3배 이상 뛸 것이라는 전망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론 파트너사였던 베네보아의 불리한 수익 배분 구조를 개선한 건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매출 증가가 순수하게 시장이 커져서라기보다는 기존의 베네부가 가져가던 몫이 이제 동방메디컬의 자체 매출로 잡히는 일종의 회계적 효과가 큰 것 아닌가요? 물론 이익은 개선되겠지만 이걸 시장 지배력의 확대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십니다. 다만 저는 그 회계적 효과를 넘어서 이제 본질적인 성장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이전 구조에서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요인이 적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들의 이익이 되니 훨씬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된 거죠. 구조 개선이 성장의 기폭제라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해외 신사업의 불확실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그 불확실성은 회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사업, 그러니까 한방사업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년 실적만 보면 오히려 회사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제가 보는 두 번째 성장 포인트입니다. 한방사업부가 미우놀이에서 백조로 거듭날 극적인 반전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작년에 한방사업부 이익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봐야죠. 인건비가 비싼 중국 칭다오 공장을 철수하면서 생긴 일시적이고 또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원인이 일시적이었다고 해서 해결책이 금방 나오는 건 아니죠.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수익성을 그렇게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내년 마진율 목표를 최대 25%까지 잡았던데 거의 0%에서 25%로의 점프는 이건 너무 공격적인 목표치 아닌가요? 그 해결책이 이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신규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고질적인 공급 부족 문제와 높은 원가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됐습니다. 특히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부안컵은 이미 공급가를 개당 98원에서 105원으로 인상했고요. 국내외 증설까지 마쳤습니다. 가격, 즉 P와 물량, Q가 동시에 늘어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내년부터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될 겁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이 회사의 중요한 돌파구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가동을 시작한 공장이잖아요. 초기 수율 문제라던가 운영 안정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원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산 계획이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는 순간 그 공격적인 마진율 25%라는 목표는 그냥 신기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초기 안정화 기간은 필요하겠지만 이미 기존 공장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새로운 기회 요인도 많고요. 코로나 이후에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중국에서는 일회용 침 수요가 늘고 있고 일본 시장에서는 현지 제품 대비 8배 이상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8배 저렴한 가격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라는 장점 이면에는 저가 제품이라는 인식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숨어 있는 거죠. 특히 품질에 민감한 일본 의료 시장에서 그 신뢰를 어떻게 쌓아갈 것인지가 관건이겠고요. 중국의 일회용 침 강제화도 현재는 상해 등 일부 대도시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연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시장의 변화 속도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딜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잠재적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지났고 이제는 확실한 턴어라운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회사는 안정적인 한방사업부라는 기반 위에 고성장하는 미용사업이라는 엔진을 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친 거죠. 그리고 그 미래를 이끌어갈 비장의 무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미래 파이프라인이죠. 미래 파이프라인, 즉 신제품 개발 계획을 말씀하시는군요. 이 부분이야말로 기대와 우려가 가장 크게 엇갈리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방메디컬의 신제품들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기존 HA 필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요.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차세대 필러의 임상을 진행하면서 기술적 초격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R&D 역량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강력한 제조 경쟁력이 바탕에 있습니다. 어떤 제조 경쟁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내 대부분의 필러 업체들이 상향 평준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늘입니다. 동방메디컬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바늘 가공 공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필러 시술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필러를 주입하는 보조 바늘, 즉 캐뉼라인데요. 이걸 직접 초정밀 기술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필러 회사에 공급하면서 추가 수익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기술력이 있으니 차세대 제품 개발도 가능한 겁니다. 자체 캐뉼라 공장이 분명한 장점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원가 절감이나 제품 최적화에 유리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회사의 전체 가치를 뒤바꿀 만한 핵심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경쟁력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보조적인 경쟁력을 넘어서 이를 바탕으로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 비전을 봐야 합니다. 필러에서 스킨 부스터로 더 나아가서는 보툴리눔 뚝신, 즉 보톡스 시장까지 넘보고 있거든요. 이건 파편화된 기술이 아니라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 보톡스 시장 진출 계획이 저의 가장 큰 우려점입니다. 전 세계 최초 신제품이라는 타이틀은 성공 시 막대한 이익을 주지만 동시에 임상과 인허가 과정에서 실패할 위험 역시 가장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인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기대일 뿐 확정된 미래가 아니죠. 하물며 보톡스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미 글로벌 대기업들이 철옹성처럼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레드오션입니다. 기술력, 자본력, 마케팅 능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기존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후발주자가 의미 있는 점유율을 차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겠죠. 하지만 과거 필러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한 시장에 국내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성공의 DNA가 있다는 거죠. 최초라는 타이틀이 주는 리스크만큼 성공했을 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퍼스트 무어의 이점도 봐야 합니다. 그 성공의 DNA가 전혀 다른 체급의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보톡스 시장에서도 통할지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차라리 잘하고 있는 필러와 봉합사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현재의 리스크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동방메디컬은 한방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과 미용이라는 고성장 엔진을 양손에 쥔 기업입니다. 이미 51개국에 걸친 판매망과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기지라는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했고요. 여기에 브라질 시장 개척이라는 가시적인 단기 성장 동력, 한방 사업의 극적인 턴어라운드, 그리고 차세대 신제품이라는 미래 가치까지 명확하기에 2028년 매출 2,500억, 영업이익률 30%라는 목표를 향한 길은 매우 밝다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성장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놓인 불확실성 또한 명확합니다. 해외 인허가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신규 공장의 안정화라는 내부 과제, 그리고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벽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장밋빛 전망에 취하기보다는 내재된 리스크를 회사가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는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최종 입장입니다. 국내 챔피언의 자리를 넘어 글로벌 강자를 꿈꾸는 동방메디컬의 야심찬 항해. 과연 거친 파도를 넘어 순항할 수 있을지 오늘 두 가지 다른 시각으로 전망해 보았습니다. 네, 결국 글로벌 인허가의 속도와 성과, 그리고 기존 한방 사업의 수익성 개선 여부가 앞으로 동방메디컬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